자, 세 번째 단원 삼각함수입니다. 1번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X축의 양의 방향 여기를 시초선으로 했을 때 3분의 5파이를 나타내는 우리 3분의 6파이 이게 2파이라서 180도잖아. 그러면 아니 360도죠. 360도잖아. 그러니까 3분의 5파이는 그거보다 3분의 1파이만큼 3분의 파이 60도만큼 즉 여기 360도에서 뒤로 60도만큼은 이쪽에 동경이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림 없어도 그림 그리실 수 있어야겠고 그 동경과 그 직선과 원이 만나는 반지름이 6인 원인에 만나는 점을 P라고 합시다. 자, 원이 있는데 이 원은 반지름이 6인 원이고 3분의 5파이 즉 300도를 나타내는 직선 하고 6,0에서의 접선 반지름이 6이니까 6,0에서의 접선 이렇게 만나는 점을 우리가 R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각도가 여기가 몇 도인지가 중요한 건데 여기가 3분의 5파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3분의 1파이가 돼서 합치면 2파이가 되겠지. 3분의 6파이. 아, 요 녀석은 3분의 1파이라는 각이니까 요 큰 삼각형에서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놔뒀다고 그림 그렸을 때 여기가 직각인 거, 여기가 직각인 거지.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인 거야. 여기가. 그리고 요 밑변이 6cm인 거죠. 여기 6cm일 때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밑변이랑 높이랑 관련 있는 탄젠트를 갖고 알 수 있겠네. 탄젠트 3분의 파이는 탄젠트 60이니까 루트 3이죠. 그게 6분의 높이 몰라 h라고 놓으면 h가 되시면 되니까 높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높이는 6 루트 3입니다. 똑같은 얘기 적어놨어요. 3분의 왜 2파이라고 적혀있지? 3분의 1파인데 그지? 3분의 1파이. 자, 그래서 높이를 알았으니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루트 3 해줘서 삼각형의 넓이 18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부채꼴의 넓이는 각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각도를 가지고서 반지름의 길이 6cm고 3분의 파이죠.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랑 부채꼴의 호를 이 길이 구하는 공식 이게 호고 이게 넓인 거지. 이거 다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6파이. 즉, 이 큰 삼각형에서 부채꼴의 넓이 빼주시면 내가 원하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 나오겠죠. 1번 문제예요. 자, 2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아니라 세타 마이너스 파이네.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마이너스 파이 거꾸로 90도 180도 거기서 세타만큼 더해주라는 얘기지. 여기가 지금 세타란 얘기야. 어쨌든 무조건 X축으로 내려서 세타를 가지고서 사인을 구해주면 되는데 얼싸탄 탄젠트만 양수죠. 즉 사인이니까 지금 음수겠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세타의 각을 가진 사인 값을 구해주면 되되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 거 기억을 되짚어 보시고 자,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3 여기 3이 홀수네. 그럼 무슨 생각나야 돼? 우리 홀사부 생각해줘야 되겠네.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에서 n이 홀수일 때 우리 쓰는 거 홀수인지 확인해서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고 부호 확인하라고 그랬죠. 일단 지금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3이 홀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는 거니까 바뀌어서 사인하고 바꾸면서 얘도 지우고 부호도 지워서 세타대라고 그랬지. 그지? 자, 그리고 몇 사분면이냐 2분의 3파이라는 것은 지금
70도죠. 거기서 마이너스 세타를 한 거니까 뒤로 들어오니까 3, 4분면이겠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3, 4분면이다. 3, 4분면에서 부호는 원래 가지고 있는 코사인의 부호를 따져주는 거죠. 3, 4분면에서의 얼사탄, 탄젠트는 양수지만 코사인은 음수일 테니까 얘는 부호는 음수일 거야를 종합적으로 얘네 둘이 가지고 확인해 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외워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것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 뒤에 것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는 얼마야? 이게 지금 실제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 있는 것들 가와 나도 확인해야겠네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할 조건. 자, 이것도 또 좀 기억해 줘야겠죠. 자, 동경이 일치한다. 그 다음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방향이 반대다, Y는 X대칭이다.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적기 조금 애매하니까 몇 가지만 적어놔 봅시다. 일단 처음으로 동경의 위치가 1번 일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동경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동경이 여기에 있는데 나머지 하나의 동경이 또 같은데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했을 때 얘는 몇 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왔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꼭 같이 둘 다 30도가 아니라 하나는 30인데 하나는 360 더하기 30, 390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크다는 거에서 작다는 걸 뺐을 때 뭐가 남냐. 만약 얘가 30이었어. 근데 얘는 390이야. 그럼 빼. 그럼 390 빼기 30 하면 360이 남잖아. 이 360이 근데 몇 바퀴가 얘가 한 바퀴라는 가정이 없는 거지. 얘가 두 바퀴 돌았을 수도 세 바퀴 돌았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빼면 360도가 남긴 남는데 그게 몇 바퀴인지 몰라요 라는 의미에서 360n이라고 사용하죠. 근데 이걸 파이로 쓰면 362 파이니까 2n 파이라고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동경이 이건 일치할 때 얘는 방향이 반대일 때,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니까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하나의 동경이 1사분면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의 동경은 반대쪽에 조금 그릴 때 좀 비스듬히 이렇게 그리는 편이 조금 좋아요. 나머지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동경 얘가 알파일 때 나머지 하나 얘가 이렇게 돌아간 것이 베타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30이야. 근데 얘는 여기가 같으니까 180 더하기 30, 즉 210인 거야. 그럼 210에서 30 빼면 180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긴 거에서 이 알파라는 걸 뺀다는 건 나머지 요만큼만 남는다는 거잖아. 180도가 남는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몇 도 남아? 180. 근데 이게 한 바퀴 돌아서 180도 남는 건지 두 바퀴 돌아서 180이 남는 건지 모르니까 얘는 360n 플러스 180 마이너스 180 상관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 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이죠. 그래서 동경의 위치 구하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으니까 두 개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면 360n이 나온다는 거죠. 7세타에서 세타를 뺍니다. 그럼 360n이겠네요. 즉 6세타가 360n이니까 세타라는 거는 60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그러면은 60도도 되고 120도도 되고 180도도 되고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죄악 조건을 다시 걸어 놓겠죠. 일단 0도에서부터 360도 안에 있을 거고 얘도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그래서 나가 나오죠. 자, 나는 사인은 음수면서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이겠다. 그치? 1, 2에서는 양수일 테니까. 코사인은 근데 양수래요. 코사인 양수인 거. 얼사탄 코. 요 4, 4분면에서 그리고 여기서 모두 양수니까 얘는 1,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일 거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당연히 4, 4분면이겠지. 자, 세타가 60n인데 그 중에서 4, 4분면에 있으면서
180, 0도에서부터 360 안에 있는 어떤 세타 값을 구해주면, 즉 60을 계속 배수시키다가 65, 30 하면 300도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 넘어가면 66, 36 그때부터는 조건이 벗어나는 거잖아, 그치? 아, 결국엔 세타는 몇 도다? 30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사인 300도를 구하는데, 300도라는 애는 앞에서 300이라는 건 남는 게 60도란 얘기고, 무조건 x축으로, 즉 사인 60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돼. 4사분면이니까 사인 값은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즉 얘가 마이너스 사인 60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랑 이 마이너스랑 곱해주면 플러스 되겠지? 즉 플러스 2 사인 60이 될 거고, 그래서 2 곱하기 6 사인 60 2분의 루트 3 해서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그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있죠. 좀 잊어버렸을 수가 싶겠지. 삼각함수는 좀 다른 단원하고 크게 그 교점이 없어가지고, 그치?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는 통분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분모가 다르면 통분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야. 근데 그럼 여기다도 곱하니까 제곱되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다가는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곱할 건데, 그럼 이거 1 플러스 사인 세타 제곱되시면 되겠죠. 자, 분모가 코사인 괄호 열고 1 플러스 사인인데 풀어 헤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모는 풀지 마세요. 분모는 풀어주지 마시고 그냥 씁니다.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분의, 그럼 여기 코사인 제곱 됐고, 그 다음 1 플러스 사인 제곱 됐는데,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뒤에 거 전개하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우리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되는 거 알잖아. 그럼 1 더하기 1에 2 더하기 원래 있던 거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2로 묶으시면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돼서, 이게 지금 분자인 거죠. 분모에는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는데, 이거 이렇게 분배를 해놓으면 지워지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꼭 분배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간 거죠. 요거 이렇게 놔뒀고, 얘가 그래서 2 플러스 2 사인 세타라서 약분했더니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마이너스 6이더라. 자, 1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2는 마이너스 6 코사인 세타 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코사인이 음수인데 처음부터 사인이 양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이 양수면서 코사인이 음수인 것은 2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의 부호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있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사인이랑 탄젠트 값을 구할 때 그냥 숫자만 보시고, 코사인이 3분의 1이 된다는 건 여기가 3, 여기가 1, 여기가 직각일 테니까 여기는 그러면 루트 8이 돼야지. 1의 제곱, 루트 8의 제곱은 9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은 3분의 루트 8인데 사인은 양수인 거니까 그대로 플러스. 탄젠트는 1분의 루트 8인데 2사분면이니까 탄젠트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겠죠. 2사분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이랑 탄젠트의 곱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파이에서부터 2분의 3 파이, 이거 180이고 이거 270이지, 즉 3, 4분면이란 얘기야.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8 탄젠트 세타 플러스 1은 0. 아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근데 탄젠트는 뭘 알고 있어? 탄젠트는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안 써놨는데,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뭐 이런 것들 몇 개 안 나오는 것들이니까 지금 일단 원래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많이 줄었어. 자, 그래서 꼭 외워 놓으시도록 하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뭐라 해서 보통 얘랑 관련 있는 거 코사인, 얘랑 관련 있는 거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하면 탄젠트 딱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그렇게 다 바꿔 놓을게요.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뭐라도 하란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공식 저거밖에 없잖아, 그치? 다 집어넣을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8 코사인 분의 사인 플러스 1.
자, 통분하실 때 여기에 코사인을 곱해주시면 여기다가는 똑같이 코사인을 곱해볼 거고, 그럼 코사인 제곱되죠?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1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코사인 제곱 세타 분모에 있는 걸로 묶어주시면 위에 있는 건 사인 제곱 마이너스 8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남겠죠. 근데 얘랑 계산하면 1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8 사인 코사인 플러스 1이 되겠죠.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자, 여기서 요 상황에서 얘가 는 0인 거니까 이걸 코사인 제곱이 지금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등호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그릴 때 얘네 둘이 곱해서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코사인 세타 자체가 0이 될 수 없어. 코사인 제곱분의 1인데 코사인 세타 자체가 0이 될 수 없어. 왜냐면 이거 뚫렸잖아 지금. 그지? 2분의 3파이 안 들어가니까 코사인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은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마이너스 8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8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얘를 구해냈고 실제 내가 구한 건 이건데 우리 사인이랑 코사인의 가장 또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껏 제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요거 나오면 제곱을 무조건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얘를 제곱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원래 세타 써야 되는 귀찮다니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 얘랑 하면 1 되지. 즉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되겠죠.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가 지금 8분의 1인 거니까 1 더하기 4분의 1에서 답이 나오죠. 이건 답이 아니고 얘의 제곱이 4분의 5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원래는 풀마 2분의 루트 5여야 하는데 3, 4분면이니까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라 음수 두 개를 더하면 그 녀석의 부호는 음수겠죠. 그래서 플러스 빼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3, 4분면이니까. 4번입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요거는 마이너스 90도인 거고 요건 270도인 거지. 일반적으로 그린 그림보다 원래 우리가 여기서부터 파이, 2파이 여기까지 그렸었는데 반씩만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라는 거지. 반씩만. 그지? 어쨌든 그 중에 얘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어떤 직선이 있는데 걔가 탄젠트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탄젠트 그래프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탄젠트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파이, 2파이 요 안에서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하는데 파이랑 2파이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 정근선 그립니다. 정근선은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요.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가 정근선이고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흐느흐느하게 그려 이렇게 되면 탄젠트죠. 근데 현재는 얘가 2분의 3파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그릴 거고 마이너스 파이를 그린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는 지금 정근선이 생기죠. 얘가 2분의 파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녀석이 되겠죠. 아, 얘는 안 그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2분의 파이 아니 이게 파이 원래 여기가 2파이 그다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내려서 그림 그립시다. 그리고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2분의 파이 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파란색 직선이 있어요. 이 녀석과 탄젠트가 만나는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가 더 작다고 하니까 알파를 왼쪽에다. 그래서 이 x좌표가 알파, 이 x좌표가 베타. 근데 우리가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잘 보시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도 점 대칭이 되겠죠. 즉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지금 같을 거,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같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똑같겠네. 즉 알파와 베타의 한가운데 중점이 2분의 파이가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한가운데 2로 나누면 걔가 2분의 파이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라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야. 그러면 다른 주어진 식은 얘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알파니까 파이 마이너스 3알파가 2파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알파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베타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먼저 구했어요. 뭘 가지고?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2분의 파이다. 알파와 베타의 중점은 2분의 파이. 이거 갖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 그러면 갖다 집어 넣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냥 대입했어요. 원하는 걸. 그럼 탄젠트 3분의 7파이가 나오는데 우리 2파이는 무조건 그냥 지워버려도 되죠. 2파이는 360도란 얘기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팡팡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3분의 1파이를 구하는 문제였던 거고, 이 60도죠.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루트 3으로 바뀌죠. 30, 45, 60. 그래서 60일 때 루트 3이다. 5번이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좀 길더라. 그냥 좀 문제가 많아. 자, 코사인 x랑 코사인 3x의 교점은 몇 개냐? 코사인 x랑 코사인 4x의 교점은 몇 개냐? 그러면 코사인 3x랑 코사인 4x를 그릴 수가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다시 또 이게 기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잊어버렸을까봐 걱정인데, 자, a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요 x 앞에 붙은 게 주기를 의미합니다. x 앞에 붙은 주기는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죠. 사인의 주기도 2파이예요. 탄젠트의 주기는 얼마게? 파이야. 탄젠트는 파이야. 혼자 반쪽이야. 근데 x 앞에 b가 있으면 그 주기는 바뀌죠. b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죠. 그래서 주기는 b분의 2파이입니다. 그다음에 이 c는 그냥 평행이동했다. b로 묶으면 x 플러스 b분의 c, x축으로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이 c는 보통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갖고 구하진 않고 대입해서 계산하죠. 뭐 그건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 최대최소는 원래 코사인의 최대최소는 1과 마이너스 1인데 그걸 a만큼 위로 끄집어 올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a만 붙었으면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되죠.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근데 이걸 다시 d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최대는 얘를 무조건 양수로 만든 다음에 d를 더하면 최대. 최소는 얘를 무조건 음수로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무조건 붙여.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음수가 되도록 만든 다음에 거기다 d를 다시 빼는 거 아니고 더해요. 그럼 최소가 나오겠죠. 이게 최대 최소인 거 그래프죠. 현재는 지금 이것만 사용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3x의 주기는 x 앞에 3이 붙은 거니까 원래 2파이를 3으로 나눈 3분의 2파이가 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나 2파이까지 그릴 거잖아. 그려보자고. 밑에 그려놓긴 했는데, 자, 코사인 그래프를 2파이까지 그릴 건데 한번 그려서 돌아왔어. 여기가 3분의 2파이. 아직 2파이가 안 됐네. 다시 한번 그려서 돌아왔어. 이건 3분의 그러면 4파이겠지. 아직 2파이가 안 됐네. 다시 한번 그려서 돌아왔어. 그럼 여기가 3분의 6파이,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을 그렸어, 지금. 이게 코사인 3x예요. 근데 코사인 x라는 건 2파이가 주기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한 번만 여기로 와서 끝나는
그리고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얘랑 일치해. 즉 여기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한 번만 그려서 올라오시면 교점이 나오겠죠. 그 그림이 이거 파란색이 코사인 X 그림입니다. 교점이 정확하게 어딘지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야. 교점이 몇 개인지만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의 값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교점이 하나죠. 둘, 세 개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등호가 안 붙었기 때문에 0하고 2파이에서 만나는 건 안 생각하셔도 돼요. 등호가 있었으면 그것까지 생각했겠죠. 자, 코사인 4x라는 녀석은 그러면 주기는 2파이를 4로 나눈 거니까 2분의 파이가 주기일 거야. 주기가 2분의 파이라고?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2파이까지 그려야 되는데 한 번 했어 2분의 파이, 한 번 더 했어 파이, 한 번 더 했어 2분의 3파이, 한 번 더 했어 2분의 4파이. 이제 2파이 되겠네. 뭐야, 하나 둘 셋 네 번 그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에 한가운데 여기가 지금 파이일 거예요. 우리 원래 코사인은 여기서 시작해서 파이에서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여기로 올라오는 이 모양이니까 지금 여기선 교점이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교점 6개 나올 겁니다. 뭐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실수 ABC에 대해서 요 녀석의 그림이 얘랑 똑같아. 일단 x 앞에 파이가 붙었으니까 주기는 2파이를 x 앞에 걸로 나눠서 2가 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기는 2예요. 근데 주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그냥 반복되는 어느 점에서부터 어느 점까지라도 상관없어. 여기서 시작했으면 다시 x축은 이건 아니고 이게 반복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치?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반복된다고 하면 말이 되지.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주기가 2파이를 파이로 나눈 2가 주기예요 라는 거 알았으니까 지금 주기인 어디가 주기라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이게 주기인데 그러면 여기 얘는 2겠구나. C는 2네요. 그러면 요거는 길이는 요만큼 길이는 2 빼기 3분의 5니까 3분의 1이네. 그럼 요게 길이도 3분의 1이겠네. 즉 B는 3분의 5 빼기 3분의 1, 즉 3분의 4가 된다는 거 벌써 알 수 있겠죠. 왜? 요 길이가 3분의 1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처음으로 C를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B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주기가 현재는 0부터 C까지 해서 C가 주기인데 그게 2. 그래서 C에서 요 사이의 길이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 B는 3분의 5 빼기 3분의 1에서 3분의 4라는 것도 알았어.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A만 알면 되겠네. A는 X 뒤에 붙은 건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을까를 째려보는 게 아니라 대입을 하라고 그랬어. 현재 대입할 수 있는 좋은 수는 3분의 5를 두면 1이 나와요. 을 대입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 식을 fx라고 놨을 때 f에다 3분의 5를 넣으면 1이 나와요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2 사인 파이에 3분의 5 넣었으니까 x에다 넣는 거다. 3분의 5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1이에요. 요거 넘어가면 2 되는데 양변 2로 나눠주시면 그냥 계산하시면 사인 요거 전체가 사인의 각도다. 이거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이 각도니까 이 마이너스 1은
각도에 붙은 게 아니야. 괄호가 여기까지밖에 없잖아. 그치? 얘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요. 그래서 사인 파이 3분의 5 플러스 A 이 각도가 1이 되는 그 시점을 확인을 해볼 거예요. 사인의 각이 1도가 되는 거 사인의 값이 언제 1도가 되냐면 언제 1이 되냐면 여기가 1인 거잖아 지금. 그지? 이거 딱 2분의 파이일 때 1 되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게 얘가 있죠. A의 범위가. A가 0부터 사실 뭐 굳이 이거까지 이거를 사실 굳이 따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사인은 2분의 파이에서도 당연히 1이 되지만 여기서도 1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2파이니까 얘는 뭐겠냐? 2분의 5파이에서도 1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서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파이 다시 더하는 거니까 2분의 9파이에서도 또 1이 나오겠지. 1이 나오는 게 되게 많아. 요거 넣는데 답이 아니면 그 다음에 요거 넣어보고 답이 아니면 요거 넣어보고 그 다음에 답이 아니면 또 왼쪽으로도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거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정석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0에서부터 1까지가 A의 범위야. 그 A의 3분의 5를 더해. 그러면 3분의 5에서부터 A 플러스 3분의 5가 3분의 5를 더하니까 1 더하기 3분의 5니까 3분의 8이 되겠죠. 거기다 파이를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 파이하고 여기에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즉 3분의 5파이부터 3분의 8파이까지가 지금 요 각도가 될 수 있는 범위예요. 요 각을 찾은 거죠, 지금. 3분의 5파이에서부터 3분의 8파이가 요 각이 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근데 그 각이 그때 1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림을 아까 그려놓은 것처럼 그려보면 언제 1이 되냐 하면 처음 2분의 파이에서도 1이 되지만 2분의 5파이에서도 1이 된다. 또 2분의 9파이에서도 1이 되겠지. 얘를 6분의로 바꿔보면 얘는 6분의 3파이고 이거 6분의로 바꿔보면 6분의 15파인데 둘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6분의 10파이보다 커야 되고 6분의 16파이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얘밖에 안 되겠죠. 즉 현재 얘는 반드시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6분의 15파이. 즉 3분의 5 플러스 A가 6분의 15가 돼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주어진 제한 범위에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그래서 답은 계산해서 6분의 5가 나옵니다. 7번이에요. 아이고 6분의 5가 끝이 아니구나. A, 이게 A, B 어디 있어? B, C 다 더해서 그 결과. 7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내가 그림을 그려놓기는 했는데 사실 뭐 이게까지 다 그릴 필요는 없고 문제가 조금 자,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탄젠트 2분의 파이 X는 A. 이 무슨 말이냐면 Y는 탄젠트 2분의 파이를 그리고 Y는 A라는 직선이 있는데 가로선이지 의 교점의 X좌표가 정수래. 근데 그 교점의 X좌표가 10 이하가 되는 자연수인 해. 자연수 1, 2, 3, 4, 5, 6, 7, 8 자연수인 해.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자연수가 되는 그 X값들을 구해서 더하래. 무슨 말이지? 자, 일단 2분의 파이라는 X 앞에 개수가 있으니까 탄젠트는 혼자 주기가 뭐라 그랬어? 파이야. 그걸 2분의 파이로 나누면 역수를 곱하면 되죠.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2 하면 돼. 이거 아래에 있는 거 역수로 뒤집으면서 위로 올라오면 되는 거야. 그럼 2지. 아, 얘 주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탄젠트 그림 어떻게 그리냐 하면 여기 파이, 여기 2파이에서 가운데에 그리고 머리카락처럼 이건 주기가 파이일 때
그럼 주기가 2일 때는 얘가 2인 거야. 그럼 얘가 4겠지. 다시 주기가 2일 때는 이게 1, 이게 2가 아니라 이게 2, 이게 4야.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정근선이 있어. 머리카락처럼 내려오겠죠. 됐어요? 그럼 여긴 얼마겠니? 상식적으로 1이겠지. 여긴 얼마겠니? 상식적으로 3이겠지. 그래서 아마 사실은 뭐 3, 4개만 그려도 되는 게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y 값이 정수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수인 해라는 게 뭐라고? x가 어떤 탄젠트의 그래프하고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보는 거야, y좌표를 보는 게 아니야. 그럼 생각해 볼게. 여기가 1, 2, 3, 4 이렇게 했어. 이게 y는 a라고 쳐. 요거 요점 이거 정수야? 이거 정수야? 아니 여기가 1인데 이게 0이고 이 사이에 정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다면 정수인 해를 가질 수 없어. 여기가 1이니까. 그럼 이건 되겠냐?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요게 해인데 이게 정수야? 아니겠지. 여기는 돼? 돼? 아무도 해도 안 돼. 언제만 돼? 이거 돼? 안 돼. 뭐만 돼? 이것만 지금 되는 거죠. 이해돼? A가 0이어야 돼. 이 Y는 A가 이 A가 0이어야 된다고. Y는 A가 0, 즉 Y는 0일 때, 즉 X축과의 교점에서만 0이라는 해, 2라는 해, 4라는 해, 1은 해야? 여기 지금 그림 없는 거잖아, 그치? 이런 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즉 A는 0일 때인 거야, 지금. 그 외의 나머지에서는 정수인 해가 나올 수 없어요. A는 0일 때 그때의 정수인 해는 2, 4, 6, 8 이렇게 되는 거고 12하니까 결국엔 2, 4, 6, 8, 10까지만 교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X는 2, 4, 6, 8, 10이 정수해인 겁니다. 좀 A는 Y는 0과 굳이 뭐 적지 말까요? 그래서 8번 문제였고요. 보통 여기서 끝에 해야 되는데 뒤에 더 있죠. 갑시다. 9번. 길어지니까 몇 개 더 있어서. 자, 얘도 이제 많이 어려운 문제. 이거 간단하게는 4점짜리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면 이게 3점이 아니고 이게 4점짜리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 합성함수 안쪽에 있는 gx를 t로 치환해서 얘가 t가 되면 그 t의 새로운 범위를 구해야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 t의 새로운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안에서 치환이 한 번 더 돼야 되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gx 자체를 일단 t로 치환하는 게 현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gx를 t로 치환했을 때 새로운 범위를 구하는데 예전에 얘기 많이 했던 거 t는 gx 이 t가 지금 x자리에 있어 y자리에 있어 y자리에 있죠. 원래 y는 gx 이렇게 하잖아, 그치? 자, 이 t는 gx라는 얘기는 t의 범위를 구한다는 건 얘의 y 값의 범위를 구해. 그게 t의 범위야. 이 gx의 y 값의 범위를 구해. 그게 t의 범위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gx 그림을 그려서 그 gx의 y 값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gx를 t라고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gx의 y 값의 범위를 이 안에서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뭐해? 이거 다 평행이동에서 진짜 그림 그릴 거야? 아니, 얘 또 뭐해? 이걸 또 치환하는 거죠. 얘가 지저분할 때 우린 얘를 무조건 치환해서 계산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다시 치환을 또 해줘야 되는데 t 썼으니까 이번엔 p라고 치환 한번 해봅시다. 이걸 p라고 놓으면 다시 p의 새로운 범위를 또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나 이 그림 그릴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범위에서. 근데 이걸 p로 또 치환하면 새로운 p의 범위를 다시 구해줍니다. 3분의 파이에서부터 6분의 5파이까지가 x의 범위였는데 거기다 6분의 파이를 다 더하는 거야.
여기다도 6분의 파이 더하고 여기다 x에다 6분의 파이 더하면서 p가 되면 되겠죠? 여기다가도 6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하니까 2분의 파이 됐고 6분의 5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했으니까 파이가 됐고 얘가 x 플러스 6분의 파이 해서 p가 된 거죠. 그래서 p의 새로운 범위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됐어요. 그리고 gx라는 애는 3 sin p 플러스 1. 자, 요 그림을 요 범위 안에서 그립니다. 그러면 또 sin p를 그냥 구해보면 sin p만 그렸을 때 sin 이걸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만 그린다고 하면 이 파란 부분만 그리는 건데 이 파란 부분은 마치 이거 전체를 그린 거하고는 다르죠. 요만큼이 나의 최대 최소인 거야. 그건 0에서부터 1까지죠. 그래서 sin p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는 0부터 1까지예요. 거기에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0부터 3 sin p가 3까지겠죠. 거기에 1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1부터 3 sin p 플러스 1이 4까지겠죠. 자, 이 gx의 새로운 역의 t인데 그 t의 새로운 범위가 1부터 4까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의 새로운 범위야. 자, 지금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레벨 3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레벨 2에 들어있냐면 쉬운 문제가 아님에도 워낙에 보편적으로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이야. 치환이 2번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새로운 범위를 구해서 여기까지만 어려웠어. 그 다음엔 다시 쉬워. ft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ft라는 건 로그 함수죠. ft는 로그 2의 t 플러스 1이고 그 녀석의 새로운 범위는 1부터 4까지였어. 여기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 하는데 로그의 최대 최소는 너무 쉽죠. 뭐예요? 그냥 작은 거 집어넣고 큰 거 집어넣어서 나오는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 그래서 얘에다 1 한번 집어넣어보고 얘에다 4 한번 집어넣어봤을 때 나오는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라고 우리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되냐? 좀 열심히 풀어라 9번은. 자, 10번. 자, 0부터 2파이에서 2파이에 등호 안 들어갔고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1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없어지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플러스 4분의 3일 때랑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랑 계산해보면 코사인 2x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이거를 만족하는 x의 최대 최소 이거 서로 다른 x의 값도 구하래. 자, 다시 코사인 2x가 2분의 1이 되는 거 생각해 볼 거야. 근데 요거 진짜 그려도 되고 치환해서 그려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아까 앞전에 탄젠트는 진짜 그려봤으니까 지금은 한번 치환해서 그려볼 거예요. 교점이 많은데 교점을 일일이 다 구하려면 좀 귀찮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 2x를 t로 치환해주면 뭐가 바뀌어? 범위가 바뀌죠. 자, 2x를 t로 치환했을 때 그러면 0에서부터 2x 양변에 2를 곱한 거죠. 4파이까지인 거니까 t의 범위는 0부터 4파이까지입니다. 자, 0부터 4파이까지에서 코사인 t가 2분의 1인 것과 마이너스 1인 것을 구해줄게요. 자, 그립니다. 2파이, 4파이, 얘는 지금 t축이에요. 코사인 t니까 이 코사인의 그래프랑 y는 2분의 1의 교점을 구해주면 요점에 좌표는
첫 번째 2분의 1이 되는 거 60도죠. 코사인은 60도에서 2분의 1 나오는 거니까 즉 3분의 파이일 거야. 그럼 요만큼이 3분의 파이고 그러면 요만큼이 3분의 파이일 테니까 2파이에서 빼기 3분의 파이 한 얘는 3분의 5파이일 거고 얘는 2파이에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7파이며 얘는 4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11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을 다시 구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은 여기. 뭐야?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그럼 여긴 당연히 3파이, 4파이. 그래서 파이하고 3파이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은 x값이 아니라 t값이지. 즉 t값이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7파이, 3분의 11파이에다가 파이에다가 3파이인 거죠. 얘가 뭐야? 2x의 값이에요. 얘네는 2x 값이야. 그럼 2x가 3분의 파이라는 건 x는 6분의 파이란 얘기죠.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3분의 파이인데 그건 t값인 거고 그때 x값은 6분의 파이인 거죠.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x값은 6분의 파이고 지금은 얘가 제일 크죠. 그럼 6분의 11파이가 가장 큰 값이 될 거며 교점의 x좌표의 최소값, x좌표의 최대값이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다 반땡한 거를 더한 게 모든 값의 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 먼저 더해서 반을 나눠도 되고 반을 나눠서 더해도 되고 상관은 없다라는 거. 자, 마지막 11번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 12번도 있네. 자, 2부터 6까지의 자연수에 대해서 fx랑 gx를 그리래. 다 그려야 돼. 근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홀수계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루트 3 코사인 2분의 파이 x. 자, 원래 주기가 2파인데 그걸 2분의 파이로 나눈다는 건 역수해서 위로 올라오면 되니까 파이분의 2, 즉 주기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fx의 주기는 4고 최대는 루트 3이라는 거야. 그래서 fx는 주기가 하나 하면서 4라는 주기를 갖고 최대 루트 3, 최소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예요. 근데 gx라는 애는 n이 2, 3, 4, 5, 6인 거야. 그거 다 그려보자는 거죠. n이 2일 때는 탄젠트 2분의 파이 x의 절대값. 우리 탄젠트 그림은 원래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그걸 뒤집어 절대값 만들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탄젠트의 그림은 절대값을 해도 주기는 여전히 파이예요. 이게 하나가 파이기 때문에. 자, n이 2일 때부터 한번 봅시다. n에 2를 넣으면 탄젠트 2분의 파이 x가 되는데 그럼 원래 탄젠트의 주기 파이고 그걸 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눈다는 건 역수인 파이분의 2를 곱한다는 얘기니까 주기가 2. 절대값 없을 때 얘의 주기가 2란 얘기야. 그러면 탄젠트 그림을 이게 파이, 2파이에서 파이가 주기였는데 여기가 2인 거죠. 여기가 4란 얘기야. 한쪽에 절반에 1에 3에 정근선이 있죠. 머리카락처럼 그려서 내려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야. 그걸 절대값이니까 뒤집어 까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얘도 지금 여기가 4니까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같이 그리면 1에서 정근선, 3에서 점근선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그린 거 뒤집어 까면 이렇게 생겨서 교점이 하나, 두 개밖에 없겠네요. 교점이 홀수계가 아니네요. 자, n이 3일 때 볼게요. n이 3이면 탄젠트 n에 3을 넣으니까 3분의 파인데
그때 주기는 이제 요거 역수로 뒤집은 다음에 파이 곱하면 주기인 거 알겠지? 그래서 파이 분의 3 곱하기 파이는 주기가 3이야. 그 얘기는 3 찍어, 6 찍어. 4까지만 그릴 거니까 사실 6은 상관은 없죠. 그리고 1.5 1.5에서 정근선. 여기 같이 그리려니까 헷갈리니까 따로 자리가 없어서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정근선인 건데 그게 여기가 3, 여기가 6, 그럼 여기 1.5, 그러면 얘는 4.5 이렇게 정근선이겠죠? 내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건데 나 어디까지만 그리면 돼? 4까지만. 그러니까 한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가 1.5, 얘가 3. 얘가 지금 3인 걸 지나는 건 알죠? 여기가 1인 거고 여기 3이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 마지막 점 4라는 놈을 넣었을 때 여기다가 4를 넣는 거야. 여기 4. 탄젠트 3분의 4파이라는 건 3분의 3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인 거잖아. 3분의 파인 거잖아. 60도죠. 탄젠트 60이랑 같은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나오는데 원래는 마이너스 탄젠트 60이죠. 근데 3, 4분면이니까 불사탄 아니네 원래도 플러스네. 그치? 탄젠트 60이랑 똑같은데 탄젠트 60은 얼마야? 루트 3이지. 이게 4를 넣으면 딱 루트 3이 나와서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는 게 아니라 4를 넣으면 딱 루트 3 여기 딱 이 점을 지나가네요. 그럼 다시 보자. 0부터 4까지인데 4를 그리고 있지요 지금. 즉 4에서의 교점도 교점으로 쳐줘서 교점의 개수를 같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군요. 아, 홀수계네. 여기 3에서 교점이 홀수계 3개가 나오는구나. 됐지? 자, 근데 이 뒤부터 결론부터 얘기할게. 없어 이제 더 이상. 3일 때만 홀수계야. 그래도 4일 때 볼게요. 4, 5, 6 한꺼번에 봅시다. 이제 막 긴 설명을 조금. 얘가 4야. 그러면 파이 곱하기 파이 분의 4니까 주기가 4지. 주기가 4라는 건 뭐야? 얘가 4. 정근선. 꼬불꼬불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2. 뒤집었어. 교점 2개. 땡. 안 되겠네. n이 5야. 네 주기가 5라는 거 알겠지? 주기가 5라는 건 뭐야? 여기가 5. 그럼 이거 2.5. 여기 6이겠네. 아니지. 4. 다시 미안. 여기가 5. 여기 2.5. 그럼 여기가 4. 우리 4까지만 그릴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린 거예요. 그래도 결국 교점은 2개죠. 6. 그럼 주기가 6. 주기 6이면 여기가 6. 여기가 3. 그려지지도 않네 다. 그지? 이렇게 할 건데 여기까지만 그릴 거지. 그지? 이거까지만. 근데 얘는 좀 봐야겠다. 얘가 교점이 하나일지 둘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려질지. 그러면 교점 2개인데 이렇게 여기서 위에 이렇게 이게 여기 교점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4를 넣은 걸 봐야지. 근데 아까 봤잖아. 아까 4 넣으면 얼마 나왔어? 루트 3 나왔지. 그러니까 4에서 루트 3 나오는 거는 지금 이 식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2개. 교점이 2개가 나오네요. 얘도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안 된다. 일일이 봐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변형이 없이 나온다면야 전혀 이제 고민을 안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변형이 만약에 된다면 그림을 그래도 한번 시간이 남으시면 그려보는 게 좋겠죠. 자, 12번입니다. 12번은 간단하니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사인 제곱 4사인 7-k. 우리 사인 제곱을 s제곱이라고 그러고 4s라고 그러고 7-k라고 해놓고 지가 생각할 때 간단하니까 치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사인이라고 쓰세요. 우리 이거 반드시 치환해 주셔야 돼요.
사인을 t라고 치환했을 때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더라도 sin x를 y 값인 t라고 놨을 때 사인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밖에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y 값 자리에 있는 t의 범위는 y의 범위라고 했어. 사인의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제한 조건이 반드시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 시작은 모든 실수 x였다고 해도 치환하는 순간 새로운 범위가 생겨서 이 범위 안에서만 성립해야 됩니다. 우리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항상 성립하면 판별식 쓰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만 성립한다면 그래프 그리는 거지 절대로 판별식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요 그림이 0이 뭐라고? x축 보다 크거나 같은 게 요 안에서만 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건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만 x축보다 크면 돼.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물론 k 넘기셔도 되고 그 상태 그대로 지금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림을 그려요. 요거 보시면 t-2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대칭축이 2인 거 알겠죠?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림을 그릴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 그렸을 때 나오는 그 어떤 값이라고 해도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제일 작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그치? 즉 1을 넣었을 때의 y 값이 가장 작은 값인데 그 값조차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거죠. F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시면 됩니다. 즉 K는 4보다 작거나 같아지겠네요. 그래서 K의 최대는 4 나오겠네요.